나가자. 훅훅 나가자. 푸훗 파이팅. 자, 밑에 잘 봐라. 모의 영역의 대기를 여기서부터 읽는다. 모의 영역의 대기를 격자 단위로 세분화한 뒤에는 이라고 되어 있네. 격자 단위로 세분화한 뒤에는 선후관계죠. 방정식들을 계산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다. 이거 과정이니까 묻고 잘 기억해야 돼. 됐냐? 일단 스텝 1 D적을 설정한다. 뭐? 목적을 설정한다. 됐지? 스텝 2 모의할 대기의 영역을 정한다. 스텝 3 격자 단위로 세분화하는데 이 격자 단위로 세분화함과 격자 단위에 세분화할 때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선명하게 잘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고, 그 다음 부분이다. 세분화한 뒤에는 방정식들을 계산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해야 된대. 조건 설정이 이제 그 다음 과정인 거야. 됐냐? 됐으면 세분화 후에 할 일은 조건 설정이야. 선후관계 잘 봐라. 그 다음 다시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 설정은 모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다시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 설정 이 부분 가로치고, 이건 모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대기 상태 설정 밑줄 친 다음에 격자점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띠별적으로 부여한다. 뭐? 개별적 부여. 됐니? 변수의 값을 개별적으로 부여. 됐죠. 그 다음 다시 공간에 대한 경계 조건 설정은 잘 봐.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 설정은 이걸로 끝이야. 됐냐? 그 다음 다시 공간에 대한 경계 조건 설정은 모의 영역의 하단, 상단, 측면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라고 되어 있네. 이 부분 역시 체크해두면 아주 좋은데, 하단, 상단, 측면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 가로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띠 멈띠 하는 거야. 일단 멈춤하는 거야. 왜? 여기에는 대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 및 대기의 이동 등이 반영되는데, 먼저 하단 경계에서는 하단 경계에 네모박스 쳐봐. 그럼 여러분들은 눈이 자연스럽게 원래는 아래로 내려가야 돼. 어디로? 밑에 문단을 봤을 때 뭐가 있을 것 같은 데로 가야 돼. 뭐에 네모박스 칠 것 같냐? 알고 있으면서 왜 대답 안 하고 네모만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분 신났네. 그 다음 어디에 네모박스 쳐야 되는 거야? 상단 경계에 네모박스 쳐야 되고, 그럼 다시 그 다음 문단에서는 어디 부분에 네모박스 쳐야 되겠네. 뭐? 측면 경계에 네모박스 쳐야지. 글이 어떻게 세분화되는지 알겠니? 됐지? 됐냐? 지금 얘네 세 개 다시 돌아간다. 얘네들은 뭐야? 띠띠에 대한 띠띠띠띠 설정이야. 이분들 지금 띠띠에 대한 띠띠띠띠 설정이야. 뭐? 경계에 대한 공간에 대한 경계 조건 설정이 총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띠단, 하단, 띠단, 상단, 띠면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각각의 경계에서 어떤 조건을 설정해야 되는지를 봐봅시다. 먼저 하단 경계에서는 대기가 지표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 이런 부분 체크해두면 좋죠.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 이게 전제야. 그 다음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빗금 치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띠교하면서 읽어주세요의 뜻이야. 뭐? 비교하면서 읽어주세요의 뜻이야. 그래서 그러나 지표면 부근에서는 대기와 지표면 간의 복잡한 에너지 교환이 발생하는데, 특히 지표면이 흡수한 태양 에너지가 열과 수증기의 형태로 대기에 전달되면서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하단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는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 밑줄 쳐볼까?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이 뭐야? 띠띠와 띠띠띠 간의 복잡한 에너지 교환의 흐름이야. 뭐? 대기와 지표면 간의 복잡한 에너지 교환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야.
됐지? 됐으면 다시 잘 봐라. 이 부분은 문단 4인데 문단 4. 그치? 문단 4는 지금 과정을 쭉 볼 거야. 문단 1은 전체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됐지? 그 다음 다시 문단 2에서부터 문단 3까지는 뭐야? 띠분화하는 부분이야. 뭐? 격자 단위의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었었지. 됐냐? 그 다음 다시 그거 다음에 해야 될 과정이래. 띠건을 설정하는 거야. 뭐? 그치, 계산을 위한 조건 설정인데 이에 대한 언급인데 됐냐? 됐으면 다시 일단 첫 번째 오케이? 잡아봐라. 모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치? 먼저 뭐를 한 다음에 격자 단위를 대기를 격자 단위로 세분화 일단 하고 됐지. 그 다음 다시 뭐 조건을 설정하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의 조건 설정이래. 시간과 관련된 조건 설정. 오케이?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 설정. 됐지? 얘는 뭐야? 모의 시작 시점. 그치? 모의 시작 시점에서의 대기 상태, 시점의 대기 상태 설정이란 똑같은 말인데 됐냐? 이거는 이거 그치? 변수 값을 띠별적으로 부여한다는 거. 개별적으로 부여한다는 거. 됐지? 그 다음 한 가지 더 조건 설정이 공간에 대한 경계 조건 설정이 있는데 공간에 대한 경계구 조건 설정은 보면 알겠지만 다시 그냥 대략적으로 빨리 그리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됐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잘 봐라. 세 가지 측면을 하는 건데 하단과 관련된 설정과 상단과 관련된 설정과 색깔을 달리 해줄까? 상단과 관련된 설정과 띠면과 관련된 설정이 있는 거야. 측면과 관련된 설정이 있는 거야. 이해됐냐? 됐지? 그래서 다시 얘는 하단, 상단, 그리고 측면. 각각 얘네들이 다 경계가 되죠. 됐냐? 경계에서의 대기 상태 설정이다. 그치? 다시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 설정은 모의 시작 지점이 키워드일 거고 됐냐? 공간에 대한 경계 조건 설정은 경계니까 하단과 상단과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 됐냐? 그 중에서 먼저 D면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야. 뭐? D단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뭐? 두 번째 여기다 쓸까? 하단 경계 조건의 설정에 대한 얘긴데 됐냐? 됐지? 얘는 일단 첫 번째 1번 뭐야? 대기의 맨 밑에잖아. 맨 밑에니까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잖아. 여기 이렇게 시그니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우리 정신여고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됐냐? 좀 이상하네. 됐나? 그래서 더 이상 밑에 뭐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됐지?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이야. 즉 여기 맨 밑에서 밑으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이 운동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거야. 왜? 이 밑에는 말 그대로 이제 지상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냐? 됐지? 근데 요렇게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하긴 하지만, 그치? 두 번째. 오케이? 잘 봐라. 흡수한 태양 에너지. 열과 수증기 형태로 전달된다. 자, 열과 수증기의 전달. 가로하고 어디에서? 지상에서 어디로? 하단으로. 됐냐? 됐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대기 상태의 하단, 대기 상태의 그치? 뭐 변수 값에 영향을 준다. 됐나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러한 뭐를? 대기와 지표면 간에 뭐 에너지 교환 흐름을 반영해야 된다.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하단 경계 조건 설정, 말 그대로 여기에 띠건이 되는 거야. 뭐 하단 경계 설정의 조건이 되는 거야. 조건 1. 됐냐? 지표면 간의 에너지 이동을 고려해야 된다. 하단에서. 됐냐? 조건 총 3가지가 나오겠네? 됐니?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 상단이야. 자, 상단 경계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연직 운동이 약해지고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점차 줄어드는 특성을 고려한다. 다시 이 부분은 가로쳐둘만 하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연직 운동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맨 위에 부분을 보는 거야. 잡아봐라. 맨 위에 부분은 너띠 높디, 너띠 높디, 너무 높아, 띠들어, 힘들어. 이걸 반영한다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연직 운동이 약해지고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왜 위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좀 적게 전달되겠지. 됐냐? 그래서 그 에너지가 줄어드는 특성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잘 봐라. 최상층 고도에서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 가로치시고요.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어? 분명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어? 헐래? 이거 분명 어디서 봤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읽은 거잖아. 무슨 내가 봤을 때 그치 단기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면 기억해야 돼.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냐? 위에서 봤지. 하단 경계 조건 설정일 때도 똑같이 뭐라고 해? 대기에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하지. 똑같이 워딩 자체가 아예 똑같아.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 가로치시고요. 이건 뭐랑 동일한 거야? 뭐? 하단의 그치? 하단의 경계 조건 설정과 전제가 동일이야. 됐지. 그래서 가정하고 연직 속도를 0으로 설정하는데 냐? 이렇게 하면 영역 외부로 빠져나가야 할 에너지가 최상층에 반사되어 영역 내부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모이된다. 왜? 0이 되는 거니까 나가는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계속 쌓이기만 하고 계속 얘네들이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니까 나가지는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되돌아오는 것으로 모이된다. 이게 이제 변띠지. 원래? 이게 이제 변띠지. 아, 변태 아니고요. 이게 변띠가 되는 거지. 뭐? 변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냐? 조건 설정이 이제 변수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됐냐? 됐으면 다시 모이된다. 그 결과 영역 내부에서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모이되어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값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 여기 그림 보면 되지. 잘 봐라.
여기 위에도 분명히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있겠지.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여. 근데 여기까지 막은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띠로 제로로 가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나온 값이 계속 위에 뭐 하겠냐? 쌓이겠지. 원래 밖으로 나가야 되는 값인데 이게 계속 쌓일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변띠가 되는 거잖아. 뭐 변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계속 더해지는 이 값을 띠세야지 되겠네. 뭐 없애야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됐으면 다시. 그래서 변수의 값이 왜곡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영역 내부에 감쇄층을 두어 에너지 감쇄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과 B급! 됐지? B급!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한다. 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이때 최상층 고도가 약 80km 이상으로 충분히 높으면 후자가 하품 소리 다 들려요? 그보다 낮으면 전자가 주요하게 작용한다인데 잘 봐라. 주요하게 작용한다야. 그럼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기억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80km 밑줄 쳐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띠의미하게 봐야 돼요. 뭐 유의미하게 봐야 돼요. 잊지 마세요. 고3 때까지 하여간 잊지 마세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쓴 거야? 니는 모르지? 80km인데. 아니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말하고 똑같아. 문띠 낼 띠띠랑 똑같은 말이야. 문제 낼 거야랑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얘는 뒤에 문제로 나와 있는데 이 지문에선 학교쌤이 문제 내실 만한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분명히 개띠 문제 나올 거야. 계산 문제 나올 거고 됐냐? 상황 설정하고 거기에 적용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야. 됐니? 됐으면 6페이지 가봐. 모델 A, B, C, D가 있지. 됐냐? 모델 A, B, C, D가 있지. 6페이지 4번 문제. 찾았냐? A, B, C, D에 나는 어떤 숫자 두 군데 동그라미 칠 건데? 뭐? 82개의 동그라미 치면 아주 좋지. 최상층 고도 80, 80에 체크하면 아주 좋지. 됐지? 그럼 다시 이 모델 A와 모델 C는 감쇄층을 두는 거야? 아니면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거야. 이거 문제 내려고 일부러 80km 쓴 거야.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됐지? 됐나요? 됐으면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숫자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문에 있는 숫자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돼요. 색이라든가 연도가 나오더라도 걔네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로 반영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예 똑같은 말이다. 오케이, 막 16세기, 18세기, 막 1900년대 초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출제자가 계산 없이 쓴 말이 아니야. 오케이? 됐죠? 됐으면 다시 나가봐. 자, 그 다음 다시 전자가 주요하게 작용한다까지 했으면 아하, 그 다음 다시 문단 띠, 문단 5. 문단 5는 조건 설정 중에서 무슨 경계 조건 설정이네. 뭐? 상단 경계 조건 설정인데 됐냐? 일단 첫 번째 똑같아. 대기의 띠띠띠띠가 띠띠띠 가정이야. 뭐?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인데 이유는 달라. 여기는 가장 하단이라서 그런 거고 얘는 가장 상단이라서 그런 건데 이유가 좀 달라. 그냥 왜? 이 부분 관련지어서는 뭐 상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질수록 뭐 하는 건 연직 운동이 약해지고 됐냐? 그 다음 다시 상향 전파되는 고도가 높을수록 그치 상향 전파되는 위쪽이죠. 상향 전파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연직 운동은 없다고 가정하는 건데 됐냐? 실제는 역시나 그렇지 않지. 됐냐? 근데 실제로 놓고 봤을 때 연직 속도를 0으로 설정,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 똑같은 거지. 그러면 뭐야? 외부로 빠져야 나가야 할 에너지가 외부로 나갈 에너지를 못 잡아. 됐냐? 그래서 반사되어 최상층에서 반사되어 다시 영역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계산이 돼. 이게 이제 D류가 발생하는 거야. 뭐? O류가 발생하는 거야. O류 발생 이유야. 이해됐니? 됐지?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자,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하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계산이 잘못된단 말이지. 됐냐? 이걸 위해서는 3번 이제 조건 두 가지를 끄집어내면 되겠네. 자, 최상층 고도를 기준으로 해서 됐지? 최상층 고도가 땅땅 얼마 이상이면 80km 이상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 돼야 되겠지. 그냥 80km 이상이 되면 그 밑에는 80km 미만이 될 거야. 80km 이상이 된다. 되냐? 최상층 고도가 그러니까 높은 거지. 되냐? 높으면 뭐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짐, 그치? 흩어짐으로 계산값을 반영해야 되고 80km 미만이라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된다? 감띠층을 둬야 된다. 뭐 영역 내부에 에너지를 줄이는 거지. 에너지를 줄이는 감쇄층을 설정한다. 이게 D건이야. 상당 경계 조건 설정. 상당 경계 설정에 D건이야. 뭐? 조건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여기 부분도 똑같이 이제 패턴이 똑같아. 얘가 D류야. 뭐? 오류야.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설정한대. 이런 오류가 발생하니까 이런 조건을 설정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됐지? 어려운 내용 없죠? 마지막 문단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D면 측면이야. 측면 경계에 대한 조건은 제한된 영역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인 지형 모델에서 설정한다. 잘 봐. 이 말은 되게 재밌는 말이야. 지형 모델에서 설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형 모델의 상위 모델이 있어. 뭐야? 전 지구 모델이지. 전 지구 모델에서는 측면 경계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측면이 없거든 정확하게. 이해되냐? 전 지구를 따지는 거니까 측면이 없거든.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 전제로 깔려있다. 측면 경계에 대한 조건은 제한된 영역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 가로치시고요. 제한된 영역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 가로치시고요. 이게 바로 뭐야? 지형 모델인데 지형 모델에서 설정하는 거야. 이해됐냐? 됐지? 왜 그런지 봐보자. 잘 봐라. 측면 경계에서는 영역의 모든 층에서 대기의 유출입이 계속 발생하므로 이 부분 가로쳐볼까? 이게 바로 변띠지. 변수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잘 봐라. 그러니까 내가 한반도에 대한 걸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설정하면 얘 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얘 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얘 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여기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 지구를 이렇게 쪼갠 건 상관이 없어. 왜냐면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특정 부분만 이렇게 한다면
이 경계면 바깥에 측면에 경계면 바깥에도 계속 대기는 존재할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됐지? 됐으면 다시 나가봐. 변수의 값을 영역 내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됐지? 이 때문에 지역 모델 제한된 영역이다. 다시 지역 모델은 제한된 영역이다. 그렇게 보면 딱 좋아. 제한된 영역을 그치 영역의 대기를 그치 대기 상태를 보려면 지구 전체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 다시 가로치시고요. 지구 전체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 가로친 다음에 이게 바로 뭐야? 띠띠띠 모델 뭐? 전 지구 모델 전체 지구 모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생이야. 전 지구 모델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측면 경계 조건으로 활용한다. 이는 지역 모델과 상위 모델인 전 지구 모델 간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불일치하는 정도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해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봤는데 되게 평온하대. 근데 일본에서 막 쓰나미 나고 막 지금 막 회오리 치고 막 난리 났어. 그럼 이거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냐? 무슨 말이지? 됐지? 정도까지 잡으면 띠, 끝. 맨 마지막은 뭐 크게 뭐 없죠. 문단육. 딴딴딴. 띠띠에 대한 조건이야. 뭐? 측면, 경계, 조건, 설정.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일단 전띠가 없어. 원래? 전띠가 없어. 똑같은 전띠가 없어. 뭐? 대기에 연직운동이 없다고 가정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 그건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얘네 둘 사이에만의 공통점이야. 분명히 이거 세 개는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나올 거거든. 됐지? 얘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두 문제 확보야. 첫 번째는 뭐야? 격차점과 관련된 문제 분명히 나올 거야. 이해되냐? 그 다음 경계조건 설정과 관련된 문제 분명히 한 문제 나올 거야.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질 수가 없어. 이 지문의 가장 메인이니까. 됐냐? 그 다음 경계조건 설정에 대한 문제는 내가 장담하는데 이 각각이 이렇게 막 한 문제 혹은 이것만 한 문제 이렇게 절대 안 나와. 세 개가 같이 트띠오로 나올 거야. 트리오로 묶여서 나올 거야. 이해됐냐? 됐으면 다시 측면 경계 조건의 설정인데 대기에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 이런 말 없어. 됐냐? 그냥 바로 오류 발생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한다. 됐냐? 잠깐만 하나만 더 하자. 얘는 다른 전제를 하나만 잡자. 이 측면 경계 조건 설정은 띠띠띠띠만 해당이라는 말로 쓰자. 뭐? 그렇지. 얘는 지역 모델에서만 적용되는 애다. 됐지? 지역 모델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뭔데? 띠안된 영역과 관련지어서. 됐죠? 됐으면 두 번째 특징은 뭐야? 측면 경계에서는 영역의 모든 층이다. 영역의 아니다. 모든 층에서 뭐가 된다? 대기의 유출입이 계속 발생이야. 출입 계속 발생이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여. 경계층에서. 이해됐냐? 됐으면 다시 발생함으로 뭐가 필요하대? 영역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영역 내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대. 이게 잡아봐라. 영역의 모든 층의 대기의 유출입이 발생하니까 땅땅땅 역시나 뭔 거야? 뭐? 에너지가 확실히 잡기 어렵죠. 이게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됐지? 영역 외부의 대기의 상태를 뭐 할 필요가 있는데 내부 영역 내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영역 내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
영역 외부의 대기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말이지. 됐냐? 띠띠띠띠띠로 확인할 수 있어. 뭐? 로 확인할 수 있어. 됐냐? 그러니까 전 지구 모델을 통해서 제공받아 뭐 영역 내부에 반영해서 측면에 활용하면 되는 건데, 즉 더 상위 개념이지. 이거 상위 개념이야. 상위 개념의 값을 뭐에 반영한다는 거야? 지역 모델에 적용하는 거야. 띠위 개념에 적용하는 거야. 됐지? 오케이? 이게 띠번째 조건이야. 뭐? 세 번째 조건이야. 세 번째 조건은 그러니까 뭐? 전 지구 모델에서 확인한 영역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내부에 반영하는 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 3. 까지 하면 진짜 띠! 끝! 이 정도면 됐어. 뒤로 넘어가 볼까? 2번 봐볼까? 2번. 1번은 됐고, 잠깐만. 1번 아니야. 1번은 1번 잠깐만 봐보자. 이건 생각해둘 만하니까. 1번에 5번 선택지 이건 한 거니까 봐볼까?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대기가 이동한 거리보다 격자감 거리가 멀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들이 생긴다. 맞아? 자, 다시 잘 읽어봐라. 이거 아까 전에 니네들이 되게 아리송하게 했던 부분이야.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대기가 이동한 거리보다 격자점 간 거리가 더 멀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긴다. OX. 반대지. 뭐야? 격자점 간 거리보다 대기가 이동한 거리가 멀면이야. 됐니? 정해진 시간 동안 오케이? 격자점의 거리가 이만큼인데 대기가 이만큼 이동했어 봐. 그럼 이만큼은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못하는 거잖아. 이해됐냐? 됐지? 그러니까 얘는 말장난 앞뒤 순서를 바꾼 건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둘 만할 것 같고요. 됐지? 그 다음 2번 잘 봐라. 수치 예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기억 봐볼까? 대기의 운동, 변화, 설명하는 방정식들을 슈퍼컴퓨터로 계산. 괜찮나 안 괜찮냐? 괜찮지? 동그라미. 모의한다는 것은 근사회를 구하여 미래의 대기 상태 도출. 모의한다는 도출한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동그라미. 그 다음 준비 과정이다. 수치 예보 모델의 준비 과정. 일단 첫 번째 모의 영역을 설정하는 거야. 모의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수치 예보 모델의 가동 목적에 따라 모의할 대기 영역을 정하는 거. 괜찮아? 괜찮네. 그 다음 격자 단위로 세분화하는 건 리을 모의 영역을 연직 방향으로 여러 층으로 나누고 각 층을 위도와 경도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누면 띠면체가 나오지. 뭐 육면체의 덩이들이 나오지. 됐냐?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게 바로 격자 단위의 세분한 거잖아.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인데 잘 봐라. 조건 설정이다.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을 설정할 때 격자점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왜 도대체 동일하게 부여해? 어떻게 부여해야 돼? 개별적으로 부여해야지. 다 다를 텐데.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됐지? 됐으면 3번 봐봐. 3번에 1번 선택지 봐볼까? 하단 경계 밑줄 치고 상단 경계 밑줄 치고 공통점 뭐야? 원래? 하단 경계와 상단 경계의 공통점 뭐야?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 즉 연직 운동은 뭐? 제로. 이해됐냐? 공통점이지. 1번 선택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네. 그래서 정답 1번이야. 됐냐? 됐으면 4번은 따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름으로 바꾸고 엇박자를 3번 때렸어. 자, 2분이면 되겠지. 이건 아름답게 풀어봐야 돼.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시작해봅시다.
눌렀어. 아메리카 쓰면 안 돼? 아무도 안 봤나? 아메리카 자체가 옛날 젊은이 때 좀.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 약하고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으면 되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 부회장님도 되게 있어. 나 이번 시험 봐. 이번 시험이 잘못하고 있는. 뭐야, 시간 그거 줘야 돼? 이게 무슨 거냐? 땡! 됐냐? 미리 정답을 얘기해 드리죠. 정답은 D번이에요. 하나, 정답은 D번이에요. 지금 표정이 몰라, 이 돼지야. 네가 얘기해. 이런 표정이네. 정답은 D번이에요. 몇 번이야? 왜 4번이야? 아까 전에 숫자 나온 거 있지. 뭐에 몇 승? 장난해. 지금 위에 4승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왜 갑자기 몇 배야? 4배가 왜 돼? 배로 따졌을 때는 몇 배인 거야? 16배가 되겠네. 오케이 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숫자를 관띠하지 마세요. 뭐? 간과하지 마세요. 엄청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닌데 산띠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산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냐? 물론 여기서 쌤 2의 4승이 4인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됐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좀 뭐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산수니까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주어진 조건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몇 가지 좀 말을 만들어 드리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같디 의미의 닷띠 표띠로 바꿔보는 거야. 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는 거야. 됐냐? 1번 선택지 봐볼까? A는 15다. 그 다음 부분 가로쳐봐.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해상도가 높다. 가로쳐봐. 됐지? 자, 다시 수평 방향 동그라미 치시고요. 연직 방향 동그라미 치세요. 수평 방향의 해상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공띠띠띠띠와 관련이 있어요. 뭐? 공간 분해 능과 관련이 있고요. 됐지? 됐냐? 연직 방향의 해상도, 연직 방향 다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건 띠수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뭐? 층수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니 혹시? 됐지? 그럼 다시 수평 방향은 공간 분해 능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잘 봐라. A는 10이고 C는 20인데 이거 격자 간의 겉띠라고 봐도 되지. 뭐? 거리라고 봐도 괜찮지. 격자 간의 거리는 멀수록 좋은 거야? 가까울수록 좋은 거야? 가까울수록 좋은 거지. 됐냐? 다시 하나 더. 층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야? 아니면 낮을수록 좋은 거야? 높을수록 층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지. 더 세밀하게 쪼개지는 거지. 그럼 다시 A는 15다.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해상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네. 이해됐냐? 그 다음 2번 조그맣게 별표하고 쌤이 봤을 때는 왠지 느낌상 2번 갖고 건드리실 것 같은데 왠지 내 느낌에는 2번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실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조건이 좀 붙어. 잘 봐라. B와 D에 적용된 대기의 최대 속도가 현재의 2배가 된다면
어차피 위에 나와 있어. 최대의 속도는 얼마야? 1인데 2배가 된다면 얼마야? 이 정도는 계산해야지. 1인데 2배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즉 2가 된다면 잘 봐라. 그 다음은 이제 띠수다. 산수다. 됐냐?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은 뭐 분해 뭐야? 대기의 최대 속도 밑에 분모 깔고 공간 분해능 위에 깔아야지. 그럼 둘 다 똑같이 분모는 얼마가 되는 거고 B와 D가 둘 다 똑같이 분모는 얼마가 되는 거고 2 되는 거지. 됐냐? 맞지? 그 다음 다시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각각 따질 건데 모델 B는 뭐야? 10이야. 오케이? 모델 D는 얼마야? 8이야. 그럼 얘는 뭐냐? 5고 얘는 뭐야? 4네? 됐냐? 근데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이걸 시간 분해능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간 분해능과 관련지어서 봐야 되는 거야. 잘 봐라. 원래 설정된 시간 분해능이 뭐였어? 8이었지. 됐냐? 그럼 최대값을 더 넘겼네. B는 다시 뭐 해야 돼? 수정해야 돼. 이해됐냐? 근데 D를 봐보면 시간 분해능이 몇 초야? 3초지. 그럼 얘는 아직까지 뭐가 안 됐어? 최대값이 안 된 거지. 상한선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됐지? 얘는 더 커. 그래서 얘를 수정해야 돼. 더 크면 안 되니까. 됐냐? 얘는 아직까지 더 크지 않아. 그래서 수정이 필요가 없어. 넘으면 안 되는 상한선이니까. 이해되냐? 상한선은 온데 8이 되면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5만 원을 들고 갔는데 8만 원짜리 물건을 봤다면 그거 못 사는 거잖아.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4만 원을 들고 갔는데 3만 원짜리 물건을 봤어. 그건 상관이 없네. 그냥 사면 되는 거네.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됐지? 됐으면 2번은 하여간 쌤이 봤을 때는 항상 있어요. 잘 받으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B와 D는 모두 상단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상단 경계 조건 설정 밑줄 치고 상단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이 키워드는 뭐야? 띠띠띠띠띠터. 부끄러워. 되게 부끄럽네. 띠띠띠띠띠터. 띠띠띠띠띠터. 설마 루터 뭐 이런 사람 얘기할 거 아니죠. 미션 스쿨이잖아요 하면서 아니죠. 뭐 그치 80km. B 부분 봐볼까? B 부분 봐볼까? 최상층 고도가 50이지. 그럼 감쇄층이야? 아니면은 흩어짐이야? 하이나 50km면 감쇄층이야? 흩어짐이야? 감쇄층이지. D 봐볼까? 똑같이 40, 이번엔 40이네. 됐냐? 감쇄층이야? 아니면은 흩어짐이야? 감쇄층이지. A, B도 같이 봐볼까? A와 B는 둘 다 80 맞냐? 80이면 얘네들은 80 이상이었었잖아. 감쇄층이야? 흩어짐이야? 흩어짐이야. 오케이? 됐지? 됐나요? 됐으면 다시 3번은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감쇄층을 두어야 되겠다. 됐냐? 4번은 4배 아니고 16배 혹은 2의 4승배. 됐냐? 됐으면 다시 잘 봐라. B와 D 밑줄 치고 이건 지띠모띠야. 지띠모띠 지형 모델이야. 지형 모델은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상위 모델과 불일치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A나 C 밑줄 치고 띠띠띠 모델이야. 천지구 모델이야. 이렇게 그냥 말을 바꾸는 거야. 로부터 제공받아 자료를 뭐 측면 경계 조건으로 사용해야 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네. 그래서 다시 정답은 몇 번? 4번. 됐냐? 나 이거 맞췄다. 손 들어봐봐. 설마 다 맞췄겠지. 내리시고요. 뒤에 지문 이제 하나 남았네요. 아름답게 say goodbye 하시면 되겠네요. 잠깐 한숨 돌리고 시작할까? 잠깐 한숨 돌리시죠. 나는 그냥 여기 있겠어요.